좋아요, 구독! 이 각국의 보안과 군비 강화가 주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방위 산업들이 이 산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면서 우선은 기술 개발 및 혁신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을 해줬고요. 또한 국내 시장 개척 및 또 수출, 국제 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또한 협력과 협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한 인력 양성 또는 인재 확보 이런 방안도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써야 되겠다 이런 포괄적인 좀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AI, 챗 GPT 의견에 좀 첨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핵심은 우리나라 내수 산업에만 머물던 이 방산 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전환된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여러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무기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미국, 캐나다 이런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탄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지고 있는 양상이어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를 직접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향후 수출이 더 넓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빈자리를 채우는데 한국 무기가 가격도 그렇고 성능 측면에서도 비교적 우위에 있어서 좋은 어떤 대안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요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장벽이 높아지다 보니까 세계화를 외치던 2010년대 흐름과는 달리 2020년대 들어서는 뭔가 다시 민족주의라든지 아니면 각자 도생의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이 방위 산업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그동안 방산 쪽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여러 국가들이 이런 쪽에 뭔가 모멘텀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자체가 현재 이 종목들을 강세로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대감도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복합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장도 방산 주요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회장이 좀 방한을 하면서 추가 수주 기대감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K방산 수출 수주 현황을 조금 봤더니 여러 나라에 이렇게 좀 수주와 수출 현황들이 조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요 방산주들 주가부터 살펴주신다면 어떤 이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방산 수출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작년에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의 강세는 복합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강하다.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가 이 수주 때문에 강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수주는 이미 기반형된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스페이스X의 한국 진출, 그다음에 UAM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라고 하는 지역적인 확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이외의 지역으로 얼마나 확대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동안 노르웨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일부 지역으로의 확대가 아직까지는 실제 과실로 나타나지는 않아서 작년에 좀 기대감이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수주 내용들이 올해는 또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을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 그래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폴란드 관련 이슈로 더 올라가기는 어렵고 복합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강세, 그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모멘텀들이 올해는 다시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이들 종목의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폴란드 이슈보다는 수주에 조금 집중을 하셔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이 방산 빅4 올해 실적 전망치가 조금 나왔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매출이 8조 원대로 가장 높게 지금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2, 3조 원대 매출 조금 예상되고 있고 또한 영업이익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살펴주신 것처럼 이 폴란드 이슈 외에도 기업들의 개별 수주 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도 셀코리아 추세 속에서도 방산주만은 포트에 담고 있습니다. 이 방산 섹터 기대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본다면 최근에 2차 전지만큼의 상승세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그 어떤 섹터도 2차 전지만큼 가긴 어렵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는 지금 두 가지가 같이 늘고 있죠.
그러니까 신용을 내서 지금 주식을 사는 신용잔고도 급증하고 있고 공매도 잔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극단적으로 가고 있고 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극단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주가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위쪽으로 튄다면 공매도했던 사람들이 뭐 대거 청산하면서 뭐 주가가 끌어올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는 뭐 밸류,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수급에서 누가 힘에서 이기느냐에 따라서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2차 전지만큼 갈 거다라고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제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방산주 중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실적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모멘텀을 더해가는 종목군들이 강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복합 모멘텀 기업들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둘은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매출이 늘어나고 있느냐. 보잉과 그다음에 그 에어버스 같은 항공기 쪽에도 일부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얼마 전에 프랑스 대통령 갔을 때 160대 정도의 추가적인 수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누가 만드느냐? 미국에서 많이 만들고 GE도 만들고 여러 기업들이 만들지만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또 부품을 공급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품 수주가 전반적으로 올라오면서 실적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에 수주 모멘텀은 올해 말부터 실적으로 잡힐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우주항공 모멘텀이 강하게 붙고 있는 양상이어서 네. 스페이스X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결국 그 위성 관련된 발사체 부품도 이런 회사들이 추가 수주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더불어서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종목군들이 밸류가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그래도 그 비싼 밸류를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일정 부분 탑픽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들 종목도 뭐 2차 전지만큼은 안 올랐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더 이어진다고는 보는데 신규 매수를 해서 과연 기대했던 탄력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는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2차 전지를 쫓아갈 섹터는 아직은 조금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이 개별 실적을 깔고 추가 상승 모멘텀을 조금 잡을 만한 이 기업들을 주목하라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는 방산과 우주항공 시너지 기업에 조금 주목하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주요 글로벌 파트너사들도 한국 선호 현상을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또 방산 섹터 내에 있는 주요 기업들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산과 우주항공 사업 같이 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다양한 성장 모멘텀을 좀 지닌 기업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가 탑픽이고요. 이 두 종목이 메인이긴 한데 언급드렸던 것처럼 추격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뭐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1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실제로 나오는지 또 그에 대한 주가 반응은 어떤지를 확인하고 아마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런 선도 종목으로 쫓아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LIG 넥슨 같은 종목은 뭐 마진율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추가 수주가 없다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연관되어 있지만 여기 메인 종목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밸류를 좀 비교해 보면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비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밀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LIG 넥스원 같은 종목군들을 상대적인 저평가 차원에서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은 지금 이 ICT 종목입니다. 그룹사 ICT도 하지만 방산 관련 ICT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비호 복합 체계라든지 미사일 관련 항법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KF-21에 들어갈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서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돈은 적은데 비해서 네. 드리는 돈이 이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기대감은 또 높아질 수 있는 게 하나 시스템이란 말이죠.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뭐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겠는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에서는 LIG 넥슨과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방금 언급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를 중심축으로 놓고 볼 필요가 있겠다. 네. 다만 매매 관점에 있어서는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을 좀 더 확인하고 눌림목에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조금 집중적으로 조금 살펴주시다가 뭐 선도 종목이 따라가기 부담스러울 때는 LIG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론 머스크의 화성 꿈이 조금 실현될 듯한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스타쉽이 이르면 오늘 밤 좀 발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오늘 발사가 된다면 향후 이 주가는 또 어떤 흐름을 좀 보일까요?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누리호죠. 네. 실제로 뭐 스페이스X에 우리가 뭐 일부 뭐 제품을 납품할 거라고는 하지만 그건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네. 우리도 5월달에 지금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네.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다 엮여서 미리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자체가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뭐 스페이스X가 성공했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뭐 이익으로 돌아오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쌓여있는 실적의 모멘텀으로 연초 대비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는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연초 대비해서. 그러면 이 정도의 수익률이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왔고 그러면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실적이라든지 추가 모멘텀을 더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네. 그다음에 실제로 뭐 스페이스X가 성공하고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뭐 실적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발사 이전 자체가 주가가 강할 수 있고 발사 모멘텀이 없어지고 나면 오히려 주가의 탄력도는 줄어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공격적으로 덤벼들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픽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먼저 오른 종목군들을 언급드리긴 뭐 쉽지 않고요. 그렇다면 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에서는 저는 하나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는데 네. 작년에 뭐 이익이 거의 나지 않았던 회사죠. 올해도 이익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렵지만 이 기업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네.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방산 매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그 방산 매출이 대부분 IT와 관련된 방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복합 방어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사일 그 추적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레이더와 관련된 시스템들을 지금 계속 수주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긍정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기 수출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적인 IT 요소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룹 IT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는 이 매출이 별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에 좀 약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 좀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우주항공 관련돼서 지금 UAM 쪽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실적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를 비용으로 볼 거냐?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익이 잘 나고 있지 않지만 이익이 올라가는 순간 아니면 이익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성장 모멘텀이 올라가는 지금의 순간이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어도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종목인 만큼 목표 주가는 뭐 17,000원 정도의 비교적 낮은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지만 네. 만약에 마진율이 올라오거나 추가적인 수주가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위쪽에 그 공간을 더 열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 시스템 개인적으로 가장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